이번 시간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률 사안들을 살펴보는 법률 이야기 시간입니다. 최대원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설명해 주신다고요? 예,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돼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에도 매일 확진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전 국민적인 경각심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간에는 이 감염병에 대한 시민들이나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진자가 이제 발생했다라는 뉴스가 보도되면 즉시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확진자 관련 정보가 이제 난무하고 있는데요. 이후 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이제 거짓 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나요? 예를 들면 뭐 광주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뭐 어디 쇼핑몰에서 네. 근무자가 확진이 돼서 해당 업장이 폐쇄됐다라는 등의 그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우선은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때문에 그 공적으로 확인된 자료가 아닌 정보, 그러니까 거짓 정보죠. 네. 여기저기 퍼나르면서 유포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될 수가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사실인 정보라 하더라도 확진자 정보가 유포되는 과정에서 이번에도 이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요?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진자 정보 나오기 전에 그 확진자 발생 관련 공문들이 유출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SNS에 대량으로 유포된 사실이 다수 발생했는데 유포 과정에서 확진자가 거의 누군지 사실상 특정할 수 있는 그 인적 사항까지 드러나서 더욱 문제가 됐습니다. 네. 만약에 개인들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서 유포한 그 확진자 관련 정보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통해서 필요 이상으로 확진자가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들이 또 발생을 네, 했어요. 댓글들이나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또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정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감염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그 정부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대해서 거짓 진술하거나 사실을 누락한 경우에는 그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네. 물론 이 위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환자가 자신이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뭐 기침이 나온다는 증상만을 인지하고 있는데 병원에 가지 않거나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만약에 감염병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라든가 숨겨준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감염병 예방법에 제12조에 신고 의무가 규정돼 있는데요. 네. 일반 가정의 세대주나 세대원, 그냥 가족들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몰리는 시설, 그러니까 예배당, 병원, 학교, 관공서, 회사 등의 대표자들은 신고 의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신고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그 법 제12조 및 81조에 따라서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나 언론에서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할 때 방문했던 영업장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해서 혹시 이제 그 영업장들이 국가배상 청구라든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국가의 공무원이 국민에 대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에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데 그 감염병 의심 환자의 동선 공개는 법적인 의무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불법 행위가 아니죠. 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국가배상 청구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언론사가 이걸 확산해서 계속 배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명예훼손이라는 영업방해나 명예훼손 이유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공중보건위생의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이 좀 강하다 보니까 청구를 하더라도 사실은 재판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동선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영업장의 실명이 공개되고 실제 그로 인해서 손실을 입었다. 그럼 어떻게 보전받을 수 있나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또 이동 경로 공개와 관련해서는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확산 시 환자의 이동 경로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네. 일단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고 영업장 폐쇄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감염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서 일시 폐쇄, 출입금지, 네. 이동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서 이런 조치들이 일단 법적인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의료기관의 폐쇄, 영업정지에 대해서 손실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영업시설도 일시적 폐쇄, 출입금지, 이동 제한, 통행 차단 등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또 손실보상 규정이 있어서 손실을 입은 이 기관들은 그 국가에 손실보상 청구를 하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이 손실보상 규정은 그 정부에 의해서 영업장 폐쇄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거지. 네. 그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그 백화점들이 자발적으로 하루 정도 닫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손실보상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확진자의 치료비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도 이제 접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예, 감염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제 입원을 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그 법률은 그 아까 감염병 예방법의 41조 제1항에 따른 조치고요. 이런 비슷한 규정들이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서고, 또 확진 환자 또는 격리자, 의심자 등 격리가 되잖아요. 네. 계속 출근을 하거나 일을 하겠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지난 메르스 그 병 이후에 2016년도부터 시행된 규정인데, 입원 치료를 받거나 격리 강제 처분을 받은 사람은 유급 휴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치료비나 생활 지원 등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오늘 내일 이제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법적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네. 또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다시 재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쯤 종식될지가 아직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전에 메르스 사태 통해서 감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가 예전보다는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고 정부 대책을 신뢰하시면서 일상생활을 흔들림 없이 진행하시되, 아직은 확실한 치료제가 없고요. 또 잠복기 중에 감염 여부나 접촉 감염 여부, 2차 감염 여부 등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가지고 유행기가 지날 때까지는 좀 과잉 대응이다에 가깝게 모두가 개인 위생 자체에 유의해서 조심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잉 대응에 가깝게 개인 위생은 유의하되 SNS 상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조심할 필요는 있겠네요. 예, 그렇다는 거죠.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대현 변호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